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입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평균 1,8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주유소 기름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나뷰 광장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주유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알뜰주유소는 서울 시내보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입니다. 오늘 표시된 이곳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9원, 경유는 리터당 1,798원입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인데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전 10시 기준 1리터에 1,836.5원으로 어제보다 3.5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5원 가깝게 내린 리터당 1,836.2원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졌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를 앞섰던 역전 현상이 끝났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후 이틀 동안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림폭이 많이 둔화했습니다. 다만 내림세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데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검색해보고 조금 더 낮은 데 찾아서 다니셨어요. 특히 오늘은 서울 지역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2원 떨어진 1,861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경우 오전 8시 기준으로 소폭 오르기까지 했는데 현재는 1,851원으로 1원 떨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은 이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해양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중동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인천 신안 컨테이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수출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인천 신안 터미널에는 수출품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물량도 일부 있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만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출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의 주요 항만 24곳 가운데 현재 정상 운항이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7곳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어 운항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상태입니다. 후에 경로를 찾고 있지만 일부 대체 항로도 드론 공격을 받고 이용이 중단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해상 운임도 치솟았는데요. 중동 노선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40% 급등해 처음으로 미주 노선 운임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 H&N도 선원과 선박, 화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네,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바닷길이 막히자 당장 물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물량을 보낸 경우 화물비가 크게 오르거나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지난 11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기업의 피해와 문의 건수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류비 부담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항로가 막히자 운송 루트를 바꾸면서 위험 할증이 붙거나 화물을 되돌려 보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또 선적과 운송이 지연되면서 창고비와 해상 보험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여파로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응답도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총 80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바우처를 공급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피해 상담과 보증 한도 우대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항 터미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업계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름값에 사료값까지 잇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비 급등 우려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역시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달성군 한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우 100마리 정도를 기르는 사육 농가인데요. 매년 30마리 정도를 시장에 출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은 물론 사료값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생산비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사료값입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사료용 작물은 물론이고 건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동에서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면서 수입 원가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 농장에서만 하루에 사료를 1톤 넘게 쓰는데 가격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2, 3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상태였는데 추가 여파가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를 돌리는 기름값도 부담입니다. 소는 큰 동물이라 분변 처리부터 사료 공급까지 모두 농기계가 필요한데요. 이곳에서 쓰는 경유만 한 달에 300리터 정도입니다.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걱정을 조금 덜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비싼 편이고 사태가 길어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기르는 한우만 69만 5천 마리로 전국 사육두수의 22%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할랄 인증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작년에 900kg 정도를 수출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0kg을 보내 1톤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3월부터 수출길이 막히며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 사육부터 판로까지 축산업계도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농축산 분야 전반에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 밥상 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한우 농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